내 마음의 요정, 신문에서 자전적 수필집이라고 소개하기는 했었지만 지난번 출간했던 책 평범한 가정에 태어났더라면은 마치 구름이 모이면 비를 뿌릴 수밖에 없듯이 생각이 마음에 가득 차 오를 때마다 써놓았던 그날의 글들을 묶어낸 일기 모음이었다. 이제 1년 반의 시간이 지나 세상의 빛을 보는 이 책은 그러니까 나의 첫 번째 수필집이 되는 셈이다. 좋은 수필을 독자에게 선사하고 싶은 마음으로 정성껏 선물을 준비하듯 쓴 글들이니까. 지난번 책과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 글들은 전부 컴퓨터로 씌워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출판사에 글을 넘길 때도 두툼한 원고 뭉치가 아닌 얇고 간단한 디스켓이 달랑 갔을 뿐이다. 생각해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이 시대의 흐름을 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컴퓨터로 글을 쓰고 디스켓으로 원고를 제출하고 물질 문명 세계의 변화 중 작은 일면에 불과한 이야기였지만 어쨌든 우리의 생활은 모든 면에서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예나 지금이나 확고부동한 자세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인간이 정신세계에서 근본적으로 추구해온 진리이다. 비록 풍속이나 표현 방식들은 많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그 진리가 지향하는 이상은 한결같으니 만일 그것조차 물질 문명과 함께 변하는 것이라면 성경, 경전, 옛 성현의 말씀들은 오늘날 그 가치나 설당을 잃을 것이 아닌가. 물결의 흐름이 세면 셀수록 강바닥에 발을 더욱 든든히 딛고 서야 하는 것과 같이 또 높고 큰 건물일수록 기초가 더 튼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이 물질이 크게 빠르게 발전할수록 우리는 생의 근본 진리에 더욱 충실해야 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철학, 사상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일 것이다. 잠시도 인간을 편안하게 두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참 평화를 이루어 보자는 것이 그 유체라고 생각된다. 모르긴 해도 만일 이 세상살이가 우리 모두에게 아주 만족스럽고 더 바랄 게 없이 행복스럽다면 워낙 은혜라는 것을 잊기 잘하는 인간의 속성상 하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철학하는 사람도 없을지 모른다. 다시 말하면 이 지구상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모든 인간의 노력은 아직 정점에 이르지 못한 평화와 행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과 자기주의를 더 나아가 세상을 발전시키고자 힘쓰게 되는데 그것을 이루게 되는 열쇠는 바로 인식의 전환에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이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뉴턴만은 생각했던 것처럼 물질 문명의 발달을 주도해 온 과학의 발전도 알고 보면 그 분야에서 앞서간 사람들이 남들은 무심히 지나치고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듣고 느꼈기 때문에 성취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 인류에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오염도 인식의 전환으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애초에 환경의 오염과 파괴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자연이란 우리가 악착같이 이용해 먹어야 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한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는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우리 자신도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을 잘 보존함이 바로 인류를 잘 보존하는 길임을 절실히 깨닫게 된다면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자연은 보호되기 시작하는 것이며 마침내 풍요롭고 건강한 자연은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식의 전환, 마음의 변화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며 그것은 결코 관념적인 이야기로 끝날 일이 아닌 까닭이다. 말세적인 현상이 나라 안팎으로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세상은 지구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중병에 걸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치유의 실마리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이치를 잘 깨친다면
이 세상에서 악행을 범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 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불에 데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에 거기에 일부러 손을 갖다 대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양잿물이 공짜래도 그걸 마시지 않는 것처럼,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악행이 그 누구보다도 악행을 짓는 당사자에게 가져올 엄청난 괴로움과 해악을 훤히 내다볼 수 있다. 결국 사람들이 꿈꾸는 최상의 행복은 최고의 지혜로부터 나온다. 최상의 지혜는 자연히 우리를 최고의 올바름으로 이끌며 그것은 가장 확실한 평화를 가져온다. 번쩍거리는 겉모양에 속지 않고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그 평화가 바로 인간이 꿈꾸는 최고의 행복인 것이다. 이 책은 우리가 이러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대할 때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변화는 마침내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말 것이라는 평소의 믿음을 풀어서 쓴 글들의 모음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읽고 싶은 책이 생기면 그것이 빨리 보고 싶어 마음이 바빠진다. 그리고 그 책을 손에 잡았을 때는 마음이 설레인다. 이 한 권의 책 속을 지나가면서 내가 맛보게 될 새 세상과 배움의 즐거움 때문이다. 많은 책들이 나에게 그러한 기쁨을 주었듯이 나의 책도 이 안에 글을 읽게 될 분들께 작은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면 그동안 뜰에서, 차 안에서,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생각하고 메모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다듬는다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한자 새겨나갔던 노력과 시간들이 무척 보람 있고 값지게 느껴지는 기쁨이 되어 내게 돌아올 것이다. 충은 자기의 모든 정성을 다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충효 정신을 바탕으로 한 새마음 갖기 대회를 통해 모두 함께 과연 어떻게 하는 길이 충을 실천에 옮기는 일이며 따라서 나라를 위하는 일이 될 것인가. 새로이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해 보는 일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충이 원래 뜻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정성을 다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뜻은 바로 우리가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성과 열을 다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순간 국가라는 큰 공동체를 위해 최대의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으며 이러한 사람이라면 평화 시에는 자신의 직분에 모든 정성을 쏟고 나라의 위기 시에는 목숨까지도 바쳐 나라를 구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되려면 수출이 늘고 경제가 크게 성장됨은 선진국의 필수적인 일면이지만 그것만이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을 다 대변하지는 못합니다. 몇 가지 간단한 예를 든다면 시골 어느 곳을 가보아도 환경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나라, 길을 가다 어느 조그만 여관에 머물러 손 한 번을 씻더라도 규모가 작고 소박한 대로 청결하고 산뜻한 느낌을 주는 나라, 시장에 가서 무엇을 사 먹더라도 유해식품을 먹고 병 걸릴 염려가 없는 나라. 일일이 모두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면들이 진정한 선진국의 면모를 대표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꿈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실천시킬 수 있겠습니까? 진리는 항상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는 말이 지적되듯 이 모든 것의 실현은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 속에 충은 존재.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슨 일을 맡아 하든지 항상 충을 마음에 간직하고 충을 최대의 가치로 앞세며 일할 때 위와 같은 꿈은 지금 당장이라도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충은 자기의 모든 정성을 다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호텔을 경호하는 사람이 충을 실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정 모든 정성을 기울인다면 손님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고 나 자신이 손님이 되었을 때 원하는 대로 편안하도록 그 운영에 있어 항상 세심한 배려를 할 것이며 이리하여 충은 국가 전체를 복되게 하고 그 복됨은 우리 전체에 보다 큰 행복을 나누어 줄 것입니다. 깊은 뜻에서의 충은 관용성을 의미. 더욱 깊은 의미에서의 충은 자기의 충성된 마음으로 남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관용성을 뜻함을 옛 성현은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관용성이란 내가 중하면 남도 중하며 내 배가 고프면 남의 배도 고픈 것을 알아주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내 가정이 중하면 남의 가정이 중함도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며 다 같이 잘 살 도리를 생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충에 대한 깊은 의미까지 살아있는 사회에서는 남이 나를 중상할 때 그것이 얼마나 괴롭고 슬픈 일인가를 알아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남에게도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신의를 지켜 서로가 믿고 화목하게 살 수 있는 사회 기풍의 바탕도 마련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가가 있고 나서 나도 있을 수 있다. 국가가 있고 나서 나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지만 공기와 물이 항상 우리에게 존재할 때 그 귀중함을 잘 모르고 부모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고 자랄 때는 그 품속이 얼마나 그립고도 소중한 것인지 잘 깨닫지 못하기 쉽듯 국가라고 하는 큰 품속 안에서 생활할 때는 그 고마움을 잘 느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나의 조국이 없다던가 또는 위기에 처했을 때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집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얼마 전 우리나라를 방문한 한 외국 기자는 6.25 전쟁을 취재했던 시절과 오늘날의 우리나라를 비교하면서 유럽이 1세기에 걸쳐 이룩한 건설을 한국은 4분의 1 세기 만에 이룩했다고 격찬하고 6.25는 그 어느 나라의 전쟁보다도 처절했으며 피난민의 모습 역시 그 어느 나라의 모습보다 비참했다고 회상했습니다.